최근 세아베스텔 군산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에 벌써 4번째 희생인데요. 노동당국은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감장에 나와 노동 안전을 약속한 세아베스텔 대표. 새로운 저희만의 방식으로 안전 개선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무죄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거듭된 약속은 5달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난 2일 연소탑에서 고열의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노동자 2명이 치료를 받다 잇따라 숨진 겁니다. 지난해에도 넉 달 사이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세아베스텔 군산 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숨진 노동자만 벌써 4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사고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고 역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군산 공장 내 안전관리 위반 사항 등 66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3,8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외적인 추가적인 것들이 적발될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행정법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노동계는 산재 예방을 위한 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합니다. 재조사 보고서들이 공개가 되어야 예방에 나서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도 3일이 지나서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업체들을 봐주는 태도들이 세아베스텔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지난 3년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루미늄 코일을 만드는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 알루미늄 공장입니다. 그제 저녁 7시쯤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알루미늄을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아 코일을 만드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롤러 기계 사이에 몸이 끼었고 동료들이 그를 발견한 건 1시간 10여 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그때 작업자들이 자리에 이석한 부분이 있고 그 라인이 좀 안쪽 끝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되게 되면서 소방대원들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혼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근무일지와 매뉴얼 등을 확보해 왜 혼자 작업했는지, 근무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발견이 늦어진 이유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당시 비상벨 같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종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 측은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유가족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영균 씨, 어제 항소심 재판에서 원청 관계자들이 무죄를 받거나 1심 때보다 형량이 줄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같은 날 인근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역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비슷한 일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석탄을 퍼올려 옮기는 하역기입니다. 노동자들이 밟고 다니는 발판 일부가 떨어져 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2살 이모 씨가 이 사이로 떨어져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발판이 떨어지면서 낙탄 청소 작업과 점검을 하던 이 씨도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다닐 수 있게 공중에 발판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발판이 떨어지면서 추락을 하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보령화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년 전 태안화력에서 낙탄 제거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항소심 선고일이었던 어제
재판에 참석했던 노조 관계자들은 또다시 반복된 사망 사고에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노력들을 원청인 발전사가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차업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원청인 한국중부발전은 관련 사고 지침에 따라 사고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철근에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회사가 유진건설산업인데 이미 지난해에도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화성의 한 물류센터 건설 현장.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철근이 무너지면서 크레인에 신호를 주던 박모 씨 등 3명을 덮쳤습니다. 박 씨는 머리와 가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 근처에 있던 베트남 국적 노동자 2명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저 뒤에 보이는 대형 크레인으로 철제 작업 발판을 옮기다가 공사장에 놓인 철근을 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시공사인 유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 판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져 이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공사 금액이 600억 원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말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산업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지난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40여 명입니다. 그 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법이 효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세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철근 기둥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을 막아줄 안전고리와 안전망이 필수지만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무게를 지탱할 지지대는 군데군데 해체됐습니다. 이게 하부 서포트인데 이걸 제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까마득한 높이, 딛고 설 만한 견고한 받침대도 없습니다. 이런 데가 위험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일터 환경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341명. 1년 전에 비해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도급 순위 상위 10대 건설사만 보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대형 건설사. 안전 조직 확대, 첨단 안전장치 도입 등을 약속했지만 문서에 그쳤을 뿐 재해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청에서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에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불안전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좀 커지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히는 게. 당장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안전하지 않아야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현실이에요. 안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게 다 시간이잖아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니까.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 관리보다는 경영자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에 집중했다면서 안전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